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3나노 웨이퍼 결함이 발생했다는 소문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웨이퍼 제조 공장에서 3나노 2세대 공정 중 2,500낫 규모의 결함이 발생해 1조 원 손실이 발생했고 이 웨이퍼들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내리받기를 걷던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관련주인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전기차 생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리비안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모바일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을 글로벌 게임 시장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는 장중 상한가에 도달한 이후 지금도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7개 분기 연속 이어진 적자고리를 끊어낸 데 이어 재도약에 나선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일단 미국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요.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직전에는 101.3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0.9포인트가량 빠지면서 100.4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기대지수도 5월에는 74.9포인트였는데 6월에는 73포인트로 1.9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비자 기대지수가 80이 되지 않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 우려감이 고개를 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기 부진을 버티는 쪽은 대형주, 그러니까 빅테크 쪽이다라는 이야기, 심리가 쏠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빅테크 쪽으로 재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어제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움직임 가져갔는데요.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의 하락세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부를 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3조 달러를 재돌파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핀비즈 맵을 딱 보셔도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와 정확히 데칼코마니처럼 달라졌다, 반대가 됐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작게 되어 있는데 테슬라가 2.6%대 상승 마감했고요. 리비안 역시도 정규장에서는 8% 넘게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 같았는데 50% 가깝게 올랐거든요. 잠시 후에 섹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출발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출발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뀐 모습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약 후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2,800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슈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장 초반에 웨이퍼 생산 과정에 있어서 결함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1%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완벽하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다시금 회복세로 돌아섰고요. 지금 현재는 상승부를 겨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엔비디아발 훈풍 그대로 받아와서 6% 가깝게 강하게 치솟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가니까 당연히 한미반도체도 가겠죠. 5%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 역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켜내주고 있고요. 오늘 가장 큰 특징주는 대원전선이었습니다. 미국 수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20%대 강세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자세 보이고 있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기관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는 840선이 깨지기도 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지금은 딱 8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 데브 시스터즈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쿠키런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벌써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운로드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매출이 하루에 8억 원이나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HLB 같은 경우에는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 소식 속에 두 자릿수 낙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줄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발을 빼는 모습이네요. 1,400억 원 매도 물량을 추례하고 있는데요. 3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5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이슈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무려 7조 원이나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투자 한번 계획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억 달러 정도를 먼저 투자를 해서 리비안에 지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4억 달러를 더 투자를 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 합작 회사에서는 첨단 소프트웨어를 갖춘 차세대 배터리 구동 차량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테슬라발 이슈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 자체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중단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 4680 배터리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름이 46mm고요. 길이가 80mm인 배터리를 4680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기존의 2170 배터리에 비해서 용량과 그리고 또 출력 부분에 있어서 대여섯 배 정도 뛰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테슬라 자체 기술로 생산한 새로운 규격이기 때문에 일명 테슬라 배터리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테슬라가 생산을 해놓고 보니까 이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용량이나 출력이 이렇게 대여섯 배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성능이 이렇게까지 뛰어나지도 않았고 생산 속도, 그러니까 이 충전 속도도 떨어졌는 데다가 단가는 또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수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율이 20%다라는 것은 100개를 생산해서 80개는 버리고요. 겨우 20개만 남짓 가져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런 상황은 당연히 실적 부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테슬라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수율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쪽에서는 지금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되거든요. 이 4680 배터리가 사이버 트럭에 탑재가 되는데 무려 1250개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4680 배터리 특징은 충전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사이버 트럭이 충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안 좋은 꼬리표를 달기도 했고 뿐만이 아니라 수율이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생산 속도가 떨어지죠. 이 사이버 트럭이 계속해서 생산이 느려지고 있다라는 이슈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초강수를 두는 것인데 생산 중단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업체에 맡겨야 될까요? 일을 잘하는 외부 업체에 전적으로 맡겨야 될 텐데 그 외부 업체 우리 국내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는 8월에 4680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고요. 삼성 SDI 역시도 올해 안에 양산 체계를 갖출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SK온은 지난 1월에 개발을 공식화한 이력이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 넘게 올랐고요. 삼성 SDI도 3% 가깝게 올랐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SK온의 지주사로 꼽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 가깝게 올랐는데 모두 다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리비안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두 개 한번 들고 와봤는데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리비안에 공급사는 공급사로 일컫죠. 지금 아직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대원화성은 친환경 시트를 리비안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20% 넘게 강하게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안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안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정책이 계속해서 연착륙이 이어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한번 살펴본다면요. 수급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 위치한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으면서 SK하이닉스 짙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역시도 잘 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단을 살펴본다면 파랗게 질려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하락을 이끄는 종목 단연 HLB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코스닥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부진한 시장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영엘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섹터별로 가장 크게 또 강세를 보이는 쪽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약간씩 계속해서 섹터가 변하고 있는데 상위단에 위치한 전선 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전선주 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좋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최근에는 뭐 전력과 전선 쪽 다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 전선 쪽이나 그리고 전력,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올해 내내 계속 좀 호황 기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들을 계속해서 좀 키워 나갔다가 최근에 보기에는 대부분의 좀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좀 반토막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 이제 주가 조정도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도 굉장히 좀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뭐 모멘텀이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끌어올려 왔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연계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지금은 도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기간 조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재평가 즉 리밸런싱이 또다시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AI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분이고 AI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양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전력망이 구축이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 전력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반대로 전선 쪽 역시도 소비가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성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움직일 때도 여전히 좀 전선 그리고 전력기기, 뭐 변압기 연계성으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계속해서 지금 각 기업들이 미국 쪽에서 수출을 진행을 해가지고 샘플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미국에서부터 좀 전력청에다가 샘플 테스트를 지금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뭐 LS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서 확실한 수주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 연계성 수급이 전선 쪽 같이 관련주들이 전부 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도 호황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2분기 넘어서부터 어느 정도 좀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수급이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네. 없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뭐 단순히 종목이 고점까지 올라간 부분들이 좀 기간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신규분들한테도 매력적인 자리가 하나둘씩 지금 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올해 내내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전선과 관련한 구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네네네. 될 것 같거든요. 공급이 좀 구조적 제한이 되게 되면서 수년 내에는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수년 내에 우리 전선주도 이 구리 가격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구리도 품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의 물량을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량이 적절치가 않다 보면 당연히 품귀 현상이 되면서 가격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전선 쪽 같은 경우나 변압기 쪽 같은 경우도 그 가격에 맞게끔 물량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실적에는 만족을 못할 만한 서프라이즈 실적들이 계속해서 찍힐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증권 전문가들도 지금 예상하는 부분들이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꺾였다고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어느 정도 숨고리기를 지나갈 뿐이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지금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구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리의 또 가장 연계성이 큰 전선 전력기기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각국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전력망 쪽이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정학적 사실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실적에는 도저히 만족을 못할 만한 그런 주가 수급 플레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다소 무섭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될 가능 여지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신규분들도 기간 조정 잘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분들께서도 지금 전선 관련주들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슈 역시도 아침부터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의 상승세 눈에 띄셨을 겁니다. 바로 리비안입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50% 넘게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요.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 이 50억 달러 이상으로 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리비안 쪽 같은 경우는 주가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안을 매매하고 있거나 리비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11조 정도, 16조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16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 약 7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화면 제가 보여드리자면 네. 리비안을 좀 띄워놨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좀 견고하게 나오던 과정에서 오늘 이제 시간 외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비안 같은 경우는 보셔도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키웠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맥이라든지 대원 화성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 같은 기업들 오늘 변동성을 장 초반부터 많이 보였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리비안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적인 모멘텀으로는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오늘 이제 특징적인 종목이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알맥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알맥 같은 경우 이제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2차 전지 케이스라든지 배터리 플랫폼 쪽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전체 매출 중에서 약 10% 정도가 리비안 향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는 하반 경직을 잡아주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지금 알맥이라든지 폴라리스, 세원 그리고 우리산업처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 화성 정도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괜찮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게 된다면 리비안의 주가를 어느 정도는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당장에는 아니어도 조정받는 구간 내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게 된다면 저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알맥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매출액이 리비안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시세가 제대로 나왔었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 월봉을 좀 보여드리자면 작년 6월 달에 상장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을 조금 더 동반하면서 올라서는 모습들 지금 3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4만 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인 5만 원대까지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혹은 거기서 리비안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알맥 정도는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비안과 관련해서 알맥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리비안도 전기차기도 하고 테슬라도 전기차 쪽 아닙니까? 자, 그런데 두 종목에서는 다른 엇갈리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로 우리 시장에서 연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엇갈리는 소식 속에서 2차 전지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일단 테슬라도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네. 뭐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실 두 기업은 규모 차이가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최근에는 그렇게 동조화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2차 전지만 좀 떼어놓고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5%,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1%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은 보이고 있지만 강하게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오늘 4%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동박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실리콘 음극재의 동박, 좋은 동박을 사용하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의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동박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셀업체들이 강하게 돌아설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그 안쪽에서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2차 전지가 다 올라간다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소재단에서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게임주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주 이제 저점을 다지고 조금씩 반등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게임주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8월은 게임스컴 이슈도 있고요. 시프트업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 내에서도 시가총액 1, 2위 간의 다툼이 좀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8월에 독일에서 이제 게임스컴이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참가 기업들이 명단이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일단 참가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사실 이제 펄어비스 하게 되면 이제 검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모멘텀이 강했던 기업입니다. 또 워낙 게임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었고 지금 게임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막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MMORPG 특성을 하나 좀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1년,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용자 수가 좀 많이 줄어요. 네. 이용자 수가 좀 많이 줄면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게임에서 현금을 뽑아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운영을 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검은 사막 하나로만 계속해서 장수를 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에 대한 퀄리티가 좋았었고 이용자들도 줄긴 줄어도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동성이 부분들을 좀 갖추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다만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모멘텀, 이슈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게임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기가 좀 많이 돼가지고 좀 펄어비스의 주가를 조금 더 내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이제 게임스컴에서는 체험을 할 수 있을 만한 네. 좀 그런 부분들까지 시연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참여를 하는 이용자들에게 붉은 사막을 체험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만 추측해서 볼 때는 게임은 거의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거의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클로즈 베타를 진행을 하고 오픈 베타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수순만 지금 남았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붉은 사막에 대한 시험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붉은 사막이 런칭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워낙 검은 사막에서 흥행을 성공을 했던 기업이고 장수 기업으로 또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8월까지는 일단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일단 이제 게임스컴에 대한 개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개별제로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섹터의 수급은 들어와주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 네. 신작이 나오면서 좀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예정이 돼 있는 게임주들의 어떻게 보면 좀 수급 플레이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게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네. 이제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가 워낙 좀 게임주 내에서도 연일 며칠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던 기업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게임주 하게 되면서 드래곤 플라이 쪽을 또 접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동전주는 저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가 동전주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자본 잠식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 이슈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임들에서 수익성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수익성이 많이 안 나오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 게임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본금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낮다 보니까 좀 자본 잠식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 지금 뭐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올해 하반기 때 자본 잠식의 우려 좀 탈피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는 일단 언급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드래곤 플라이 하게 되면은 다들 예전에 좀 FPS 게임을 많이 하셨다면은 네. 스페셜 포스, 스페셜 포스의 좀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셜 포스 IP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캐주얼 게임 쪽도 신작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콜 오브 카오스라는 어셈블 이 게임이 흥행은 또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콜 오브 카오스 어셈블 같은 경우는 일단 흥행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은 오르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오르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의 어떻게 보면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을 벌어들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회용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면서 결국엔 영업이익 부분들이 적자에서 계속 올라와주지 못하고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곧 어닝 시즌까지 돌입을 하죠. 어닝 시즌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좀 주가 수급이 좀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은 또다시 급등이 나오긴 하겠죠.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드래곤 플라이 기술력과 게임력을 가지고 봤을 때는 흑자가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줄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서프라이즈인 만큼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시간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 매집봉들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 누군가가 계속 이제 드래곤플라이가 지금 가격에서 들어와주고는 있긴 한데 이 물량들이 과연 단기 물량, 단기 차익 실현을 보고 나가려고 들어오는 물량들인지 아니면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향후 드래곤플라이가 자본 자식에 대한 우려를 탈피를 시키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감의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인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끌어들이고 물량을 던지는 식으로 좀 그런 작업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 내가 게임주에 접근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데브 시스터즈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요. 쿠키런에 대한 IP가 워낙 좀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고 반대로 저는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도 보셔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이제 중장기평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시연 개선 모멘텀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만약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에 대한 호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펄어비스의 주가 역시도 일단은 기대감에 좀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 뒤로는 결국에는 출시를 해주는 부분들이 뒷받침되긴 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에도 저는 일단 펄어비스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의할 만한 좀 드래곤플라이와 함께 다른 종목군들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게임과 관련해서는 이 종목의 상승세 굉장히 눈에 띕니다. 데브 시스터즈 오늘 상한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풀리기도 했는데 다시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네요. 신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인가요? 일단 뭐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네. 되고 있죠.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에 달성이 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서 데브 네. 시스터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상한가에 장 초반에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또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그동안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덜했었던 기업인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흑자라든지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면서 퀀텀 점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게임주라고 한다면 NC소프트를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시면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MMORPG라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 메리트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이제 시장에서는 좀 캐주얼한 게임들,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반대로 이제 뭐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펄어비스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력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못 쫓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W게임즈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W게임즈라는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달러 결제를 통해서 나오고 네.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현대차를 봐야 된다, 기아를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 중에서도 이 W게임즈라는 기업이 강달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게임주들이 이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저점대에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기업들이 눈에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저는 이제 하반 경제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PC라든지 몇몇 이슈들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부터 또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저는 게임주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해상우님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이 여파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운주도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제 기억상 좀
엊그저께 3,000포인트 올라간다라고 네. 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6월 21일 기준으로 3,475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꺾이지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선사들의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선사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해운주들도 동시에 좋아지겠지만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주들도 동반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지수 상승세가 꺾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운주들의 좀 뒷받침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운임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독일 항만 운행을 지금 파업을 하는 부분들, 뭐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철도 파업에 대한 우려 이런 좀 변수들이 지금 작용을 해주면서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지금의 지수 흐름만 딱 놓고 보면은 이 시향이 조금은 더 오버슈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수 상승세도 일부 꺾이면서 어느 정도 좀 보합을 유지해줄 가능성도 높기는 한데 이게 한순간에 꺾이면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지나간다고 해도 결국 다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보통 이제 선수들의 실적 같은 경우가 성수기 효과가 앞당겨져 가지고 한 3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이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지수가 이렇게까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선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시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대표적으로 뭐 흥하이온도 있고 HMM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흥하이온 같은 경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해운주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가장 원픽으로 뽑는 게 또 흥하이온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게 되면은 흥하이온이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흥하이온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해운주 내에서도 흥하이온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실하게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뭐 기업에 대한 뭐 실적만 딱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때 올해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볼 때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인데 올해 1분기 때 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보통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상승이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나오게 되면은 3분기까지는 실적 개선 효과가 빠르게 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승 기조로 더 유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 가장 큰 특징적인 하나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네.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오는 게 해운주 내에서 그렇게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매가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결국엔 지금 주가가 다시 우상향 기조를 넓혀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더 이상 이탈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장기평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조금씩 저점을 올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이 단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깬다는 것은 결국 운임지수가 크게 꺾이는 거겠죠. 근데 크게 꺾이는 일이 다소 없다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은 굉장히 손익비가 또 좋은 자리까지 다시 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흥하이온을 계속해서 좀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HMM을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HMM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 반대로 일단 이제 매각이 조금 지연이 됐잖아요. 매각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신사업 부분들이 좀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해운주들이 움직이는 성격의 가장 베스트가 결국엔 해상 운임에 대한 지수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꺾이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수급적인 플레이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해운주들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에 대해서 지금도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종목 동국제약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장인 증권에서 보니까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제약 쪽도 있긴 한데 피부 미용 쪽도 관련해서 함께 살펴봐야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체크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레포트 읽지는 못했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제약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홈뷰티 디바이스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클래시스라든지 뭐 제이시스 메디컬 그리고 비올 같은 기업들 그리고 APR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수출입 데이터 기준으로 요 홈뷰티 디바이스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붙고 있는데 지금 동국제약이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거래가 들어와서 제가 좀 특징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HLB가 굉장히 낙폭을 키우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국제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제가 뭐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마데카솔이라든지 인사돌 같은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2026년도 예상 이익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현재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7천억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의 흐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조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씩 팁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정도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차트에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받던 기업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상황에서는 직전 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대형주로서는 최근에 LG전자라는 기업이 있죠. 네. 거래가 죽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온 구간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아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한번 받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가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지만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거래에 동반하면서 돌려세우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직전 고점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셔서 이런 패턴들이 있구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 동국제약 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흐름이 있지만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로봇 쪽에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 조달 쪽에서 나온 내용 좀 살펴보니까 K 로봇에 대해서 공공조달 진출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간 유지해도 될까요? 네, 저는 로봇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로봇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감속기 관련돼서 이제 SPG 정도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주가 흐름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그리고 뭐 삼성이 자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 종목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처음에 상장될 때부터 2024년도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생길 것이다라고 공표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들어보기로는 수주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장에서 알고 있는지 최근 들어서 자금이 꽤나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두산 로보틱스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잡히고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연기금이 어떤 스탠스를 많이 가져가고 있냐면 업종별로 대장주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예를 들어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시장에서 대장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연기금의 순매수가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연기금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연초에 자금을 많이 비워놨다가 지금 하반기 7월 달을 앞두고서 업종별 대장주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쪽에서는 연기금의 선택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81,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9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두산 로보틱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종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요즘에 출연자분들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유망하게 봐도 괜찮은 거죠? 저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은 리레이팅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금 수급적인 면모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완성차 업계들의 지금 실적이라든지 수출 부분들이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품주들 역시도 좀 동반 성장성이 올해 하반기에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도 뭐 부품주들 바라보는 게 좀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굉장히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제 막 바닥에서 탈출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그 안에서도 저도 일단은 HL 만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HL 만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종목 추천으로 또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게 자동차 관련 부품, 뭐 스티어링이나 그리고 서스펜션 뭐 이런 쪽에 좀 공급을 하는 부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현대차가 인도 시장의 IPO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부품주들까지 같이 동반 강세의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가 이미 인도 시장에 진출한 지 2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앞전부터 인도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왔던 기업이고요. 이미 지금 인도 시장에서도 완성차 업계 한 5개 중에서 4개의 업체랑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향후에 현대차까지 지금 인도 쪽에 대한 이슈를 부여를 시키면서 앞으로 인도 시장이 계속 만약에 커지게 된다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완성차 업체들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새로운 완성차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HL 만도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사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외형 성장을 좀 부여를 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HL 만도가 전동화 샤시 쪽에서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전동화 샤시 같은 경우가 EV라든지 자율주행차에서는 필수로 빠질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성장성이라든지 EV 쪽에 대한 성장성이 부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HL 만도 역시도 당연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관점이고요. 수급적인 면모만 놓고 보면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반대로 뭐 보험이나 투신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가 계속 반복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기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HL 만도가 워낙 또 많이 고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또 떨어지고 바로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수급이 붙으면서 위로 올라와 주니까 아마 본전에서 매도 물량을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본전 심리 매도 구간이 좀 많이 와가지고 물량을 던지는 것을 연기금 기관에서 전부 다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손바뀜 현상들이 HL 만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손바뀜 현상들이 개인에서 메이저 쪽으로 이종을 해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HL 만도의 성장성에 베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중장기 2편까지 다시금 돌파를 해주고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선을 계속 지지를 봐주고 다시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끊이지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충분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초점 키워드는 인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할 경우에 HL 만도는 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좀 집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45,000원에서 44,500원대까지 좀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53,000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고점을 높여가는 반면에 코스닥은 보합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더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입니다. 실적과 차트는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모멘텀과 신호 강도 85점, 그리고 나머지는 80점으로 종합점수 86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리콘 부문에서 1분기 흑자 전환을 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더 큰 수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보유자산 유동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8%대의 인수금융 이자율 절감을 통해서 1,000억 원 안팎의 이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전체 순이익 규모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흐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모멘텀과 차트는 85점이고요. 실적과 신호강도 80점, 수급은 70점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8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작 출시 준비와 함께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공시를 통해서 신설법인 2개를 더 설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7%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6% 가깝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모멘텀은 95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90점, 마지막으로 실적은 지금 현재 100점인가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종합점수 93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린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거래일에 엔비디아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저력을 본 바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떨어져도 SK하이닉스는 올랐으니까 엔비디아가 오르면 SK하이닉스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장중에 6% 가깝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나의 종목 살펴봤고요. 5시 30분에 저희 온트레이딩 AI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